두바이 엑스포 활용 비즈니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정민아입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두바이 엑스포가 개최되어 이를 계기로 UAE 및 중동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본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해당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해주실 마영삼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회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가을날 국내외 귀빈,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들을 모시고 2020 두바이 엑스포 활용 웨비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하키 한국무역협회 본부장님, 압둘라 알루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님, 문병준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UAE는 인간의 창조력과 의지가 결합되면 여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그만 어촌 마을이 환상의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국민 모두가 번영과 복지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늦게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는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도 두바이 엑스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지혜를 보태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UAE와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다방면에서 협력을 증진하여 왔습니다. 두바이에 우뚝 솟아있는 브루스 칼리파 빌딩은 한 UAE 간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의 원동력인 석유와 가스를 UAE와 아랍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며 이제 우리나라가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UAE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끔찍한 여파와 위협적인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아랍 국가와 대한민국 또한 기존의 개발 및 발전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는 총 2,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 시장에 기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두바이 엑스포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양적 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슈클란 자질란. 네,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를 해주실 조하키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바이 엑스포 활용 웨비나를 계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무역협회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아랍 소사이어티 마영삼 사무총장님과 실무자분들, 또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각 축하 말씀과 영상 메시지를 전해주실 압둘라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님, 문병준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해주실 은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통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접수를 받았을 때는 약 한 130여 명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다 접속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마 사무총장님께서 양국 간의 협력, 또 UAE 경제 발전과 투자 일치 전략, 이번 엑스포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분 정부 대표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실무적으로 기업 관점에서 간략히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두바이 엑스포는 엑스포 170년 역사상 최초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무역협회도 한국 소비자 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또 중동 지역 진출을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두바이 엑스포와 연계해 O2O,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연계 전시 화상 상담회 및 판촉전을 개최를 합니다. 이미 뷰티, 또 식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분야에서 참가업체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업체들 중에도 참가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웨비나,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담회와 판촉전만으로는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 진출과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협회는 두바이에 UAE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해외 지부 현지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URL을 불러드릴게요. www.kita.net입니다. 저희 무역협회 웹사이트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개막될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먼저 압둘라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마영삼 하나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 조하키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웨비나가 매우 적기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 두바이 엑스포가 개최될 10월 1일이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는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번 엑스포가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엑스포이기 때문입니다.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는 시기가 아랍에미레이트 건국 50주년과 맞물려 이번 엑스포가 시기적으로 더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UAE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특별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행사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외 무역의 새 시대를 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의 양자 관계에 관해서는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래 지난 40년간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제 협력이 단연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의 지평이 확대된 배경에는 양국 관계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교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공동 투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매력적인 투자지이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매, 전자상거래, 그리고 농업기술, 금융기술, 보건, 산업, 물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무역회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법으로 외국인들이 투자 사업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을 줄이고 발표자분들께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션에서 두바이 엑스포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한국 기업이 에미레이트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시기를 기원하며 에미레이트 투자 확대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준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문병준 총영사입니다. 두바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중동 국가에서 근무했고 여러 면에서 두바이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 두바이인데요. 특히 두바이 엑스포 기간 중에는 더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가하신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바이는 최상의 정치, 경제, 치안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단 한 차례 테러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란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국 투자가 계속되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바이 중심으로 많은 프리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부임해서 많은 경제자유무역청장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결코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빠르고 조치를 아주 잘해줍니다. 보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려면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관들과의 협조가 아주 용이합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 가장 많은 교민들이 두바이에 살고 있고 우리 기업 약 15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보건의료, 호텔, 항공, 에너지, 수자원, 교육, 건설, 관광, 제빵절과, 식품, 보험, 금융, 법률, 농업, 화장품, 중소기업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지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보 획득이 매우 용이하고 프리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서 소자본으로 사무실 임차가 가능하며 우리 전문가, 변호사, 금융 및 보험기관, 의료진들과 협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생활하시다 보면 가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중 문화 공연이 계속되고
최고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먹거리와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과 직항이 있고 입국 시 무비자입니다. 자격 격리도 없어요. 다만 습도가 높고 물가가 다소 높은데요.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겠죠. 해외 진출을 희망하신다면 두바이 방문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과 노하우를 금방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바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영사님. 이로써 개회식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리합 알만수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참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인사 또 오후 인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UAE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또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게 다시 한번 엑스포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탁월한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들도 또 각 정부 단체들도 전 세계에서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평등한 또 회복 탄력성 있는 경제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제 연결성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두바이 엑스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하겠습니다. 수마티 라마나탄 디렉터님은 두바이 엑스포 마케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네, 들립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랍어로도 인사드렸고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엑스포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별도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분께서 나오셔서요. 추가적으로 두바이 엑스포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지 기회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조금 전 여러분들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요. 최초로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대략 한 200개 이상의 국가, 다자간 기구, 교육기관, 기업들이 모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개최될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국가가 개별 파빌리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략 한 2만 개 이상의 국제 미디어, 방송, 현장 및 원격 취재를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91개 국가가 참여하겠다라고 희망을 전달해 왔고요. 20여 개 이상의 다자기관, 교육기관, 기업들이 참가하겠다고 저희에게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아세안, 유럽 연합, 걸프 협력회의, 그리고 유나이티드 UN, 그 외에도 세계 무슬림 연맹, 아랍 연맹, 이슬람 협력 기구 등등이 저희 참여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과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가 저희 파트너이고 또 ENOC 에너지 역시 협회로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보다 더 성공적이고 접근 가능한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엑스포 소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엑스포는 주제가 있는데요. 2020년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을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다입니다. 마음을 모아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범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두바이는 최초에는 실크로드를 향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수출 항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바이 또 유럽아마레이트가 문화 그리고 또 문명을 모두 교류하는 교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다양한 인종들이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것 자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뜻합니다. 두바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합심하여 마음을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그 외에도 세 가지 하위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위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참가하는 모든 국가나 혹은 기업들이 이 각각의 서브심 하위 주제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오퍼튜니티 기회. UN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 그리고 또 솔루션 또 파이낸스 분야 그 외에도 관광 그리고 또 허스피탈리티 분야 생명과학 교육 물 기후변화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 이 모든 것들이 기회라는 하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브심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인데요. 모빌리티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우주, 통신, 물류, 운영, 전자상거래, 관광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각 개개인들, 기업들 하지만 물론 이 지구라는 행성 전체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가능성 또 세부적인 주제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또 소비재, 식음료 등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엑스포에 참가하는 분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 엑스포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어떠한 하이라이트들을 실제로 목도하고 즐길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 그리고 혁신 하이라이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200개 이상의 파빌리온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건축가들이 직접 만든 파빌리온인데요. UAE 파빌리온은요, 주최국 파빌리온으로서 현장 부지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고 너무나 유명한 건축가가 직접 만든 건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투쟁하는 매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파빌리온 소개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하에서 개최가 될 것이고요. 한국은 강력한 기술 또 미래 모빌리티를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파빌리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건축 자체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이 파빌리온 자체가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 오시게 된다면 시대를 초월한 이동성 이야기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승객용 리프트를 타게 되고요. 또 아마 방문하는 파빌리온 중에서 가장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에미레이트 파빌리온을 보면은 미래 항공 산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항공기 산업이 어떻게 미래 발전하게 될지 어떠한 종류의 자재를 미래 항공기가 사용하게 될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다 나은 승객들의 경험을 위해서 어떻게 항공 산업이 발전할지 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 국가 간을 보시면은요, 어떤 솔루션이 제시가 되는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국가 간을 보겠습니다. 하이퍼루프 차량인데요. 이는 우주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바이 사막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우리가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 숲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이고요. 터미너스에서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로봇 자체로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싱가포르 정원, 행긴 가든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산림나무로 둘러싸인 3D 녹지 공간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면서 어떻게 자연과 같이 공존하면서 도시화를 즐길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도 몇 가지 건축적인 차원에서의 혁신 보여드리면요.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 또 엔터테인먼트 하이라이트가 두바이 엑스포 2020년 6개월 동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국제의 날도 있고요. 또 국가의 날도 있고 각각 국가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주제가 매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 동료 칼릿 샤리프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국가의 날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각 국가마다 국가의 날을 각기 다른 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날 동안에 국가 브리핑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도 국가 정상 혹은 무역 사절단들이 직접 와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인 여러분들 꼭 오셔서요. 엑스포에 참여를 하셔서 각기 다른 국가의 날에 참석을 하시고 또 참석하시는 국가 무역 사절단들과 같이 회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프로그램 말고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할 것은요.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가 열릴 것입니다. 문화, 유산, 그리고 또 현대, 클래식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파빌리언을 보시면은요. 아마 K-팝의 최고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키드를 포함해서 스트레이키드는요. 한국은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스트레이키드가 여러 밴드의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나코 파빌리언 같은 경우는요. 몬테카를로스 발레단이 와서 공연을 할 거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전통 원주민 카파하카 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오리 언어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모로코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모로코 사막에 있는 여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문화적인 공연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엑스포장에 오시면은요, 각 국가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리 피아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로만의 댄스 인터테인먼트, 스페인 플라멩고 현대 문화, 체코 유명한 연극, 그리고 또 아일랜드 댄스, 또 나아가서 일렉트릭 음악과 퓨전된 세계 오페라 클래식과 모든 것들 여러분이 푹 빠져서 6개월 동안 매료돼서 음악적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 프로그램 캘린더에 궁금하신 분은요.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po2020.com입니다.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모든 인터테인먼트 행사 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요. 예술 그리고 문화 하이라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는요. 3D 미켈란젤로 복제품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데이비드라는 아트 예술품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파빌리온 가면은요. 로레알이 대성당 역사의 가장 몰입형 노틀담 파리 경험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프랑스관에 가시면은요. 성당에 대한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가상 몰입형으로 만들 수 있는지 파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추가 더 소개할 게 있는데요. 쇼케이스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막 자체를 정말 아주 풍부한 농경지로 바꿀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가보시면은요. 어떻게 최초로 글이 발명되었는지 초기 문자 최초의 알파벳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풍부한 문명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 라트비아 가시면은 최신 기술을 볼 수가 있고 또 콜롬비아 관에 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모든 파빌리언이 특별 기술을 활용해서 쇼케이스를 보여주고 혁신적인 솔루션, 인류에게 어떠한 미래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건축 혁신 외에도 또 인터테인먼트 외에도 예술 문화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리, 식사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문 사절단들과 혹은 무역 사절단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한다면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프리카 음식도 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프리카의 최고 손꼽히는 요리사들이 직접 와서 요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걸프 다이닝홀이 있는데요. 걸프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요리사들을 초청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걸프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그 외에도 저희가 제시카 파벨토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2019년에 세계 랭킹 1위의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죠. 그래서 제시카가 직접 프랑스간을 안에서 미식 서프라이즈를 해드릴 것입니다. 또 텔레반 키친을 가보시면 로봇이 직접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미래에 여러분에게 직접 서비스까지 해주고 요리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첫 번째 두바이 브라타바 런칭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태리 쿠진이고요. 그래도 미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중감각 스튜디오 봄파스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접 엑스포 2020년을 통해서 연극적 퇴폐적인 다중감각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개념을 저희가 보여줄 것입니다. 신기술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입형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요, 엑스포 2020년 어떠한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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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 마법, 또 음악과 함께하는 마술, 기술로 함께하는 마술, 협업을 통해서 건축과 함께 사업 기회를 탐구하면서 맛이 있는 마법, 축하하는 마술, 당신의 안전과 함께 바로 이곳에서 그곳에서 어디에서든지 6개월 동안 낮과 밤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참해 주세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요. 엑스포가 어떠한 모양새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과 서비스, 엑스포 2020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티켓은요. 일반 티켓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짜리 티켓 있습니다. 미달러로 26달러이고요. 그리고 하루 한 번 입장 가능합니다. 멀티데이 패스 같은 경우는요. 53달러입니다.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 3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패스 같은 경우는요. 두바이나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오시는 분들이요. 132 미화 달러를 지급하고요. 무한으로 계속 반복해서 입장하고 6개월 내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들 중에서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패키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무제한 입장을 6개월 내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패스 티켓이 있습니다. 또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요. 패스트 트랙 가능하고요. 비즈니스 라운지 가능하고요. 또 주요 핵심 비즈니스 이벤트에 프라이오리티 액세스 가능하고요. 또 B2B 직접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직접 엑스포를 여러분 길을 헤매지 않고 가이디드된 투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속하는 엑스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무료 입장도 제공할 것입니다. 18세 이하 아이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만약 학생증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다 중장년층 역시 무료 입장입니다. 마지막 만약 의지와 결의가 있고 특별한 니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무료로 엑스포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요, 좀 더 체계화된 엑스포 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저희가 체계화된 투어 가이드가 있는 혹은 뭐 개인 1대1 투어 가이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프데이도 가능하고요, 풀데이도 가능합니다. 18달러부터 투어 가이드 비용 지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엑스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UAE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보건청의 도움을 받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 자체 엑스포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엑스포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참가자들은 항상 얼굴 착용 마스크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저희가 세니타이저를 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또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방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항상 언제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자정까지 개최되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유럽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혹시 참가자분들께서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라마나탄 디렉터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발표를 잘해주셔서요,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두바이 엑스포 너무나 기대가 되고 직접 그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업 기회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를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기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두바이 경제자유구역청 한이 알마사 7장님이 계시니까 또 그분에게 여쭤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칼리드 샤라프 엑스포 조직위원회 비즈니스 실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녹화된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바이 엑스포에서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My name is Khalid Sharaf. 안녕하십니까. 저는 킬리드 샤라프이고요. 2020 두바이 엑스포 비즈니스 프로그램 담당 실장입니다. 두바이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영향력 있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사상 최대 등록 박람회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진행됩니다. 엑스포가 출범한 지 170년 지난 지금 엑스포는 세계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혁신을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최우선 순위이며 글로벌 경제 환경을 함께 헤쳐가는 근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즈니스, 기술, 재무 분야 리더가 합심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엑스포는 20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는 플랫폼이고 더불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참가하게 됩니다. 드물고 전례 없는 기회, 전 세계가 한 곳에서 만나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순간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하나인 두바이, 거주하는 사람들 국적은 200개 이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 최고 최적지입니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세계 수준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친근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구동되는 두바이는 무역, 기술, 관광, 모든 것들을 위한 안전한 글로벌 허브입니다.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고성장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두바이는 대륙으로 가는 관문으로 실적이 이미 입증되었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구가해 왔습니다.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는 두바이와 아랍에미레이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며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개최됩니다. 인류 발전의 다음 반세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전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특별히 지어진 도시, 미래를 창조하는 마음을 연결한다는 엑스포 주제와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소주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 흥미롭고
필수적인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시리즈를 설계했고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이 시리즈 공동 번영이라고 일컬었고 두바이 엑스포에서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독점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과 또 프로덕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객은 2013년 두바이가 엑스포 개최지로 처음 결정된 이후부터 최중심에 두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투자자, 파트너, 국제 참가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투자 및 무역과 비즈니스 기회가 두바이 엑스포 2020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또 동기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참가자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방문자 유형입니다. 비즈니스에 개방적이고 또 공동 번영이라는 시리즈 하에서 마음을 모아 협업하기를 열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세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가 되고 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자 간에 있어서 대화와 행동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도전 과제와 글로벌 커뮤니티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해 토로할 것입니다. 10번에 거쳐서 주제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엑스포, 국제 참가자, 파트너,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포럼에서 다룰 주제는 현재의 도전 과제와 새로운 기회 및 부분을 파악하고 공통의 글로벌 관심사 예컨대 보건, 웰빙, 도시, 농촌개발, 인력, 기술, 훈련, 우주 탐사,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마지막으로 식량, 농업 혁신입니다. 국가 브리핑을 통해서 엑스포 국제 참가자는 각 국가 또는 정부 수반 또는 재계 및 사상가 지도자의 참석을 직접 목도하고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및 기타 비즈니스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 번영 주제 시리즈 하에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설계된 여러 프로덕트도 개발했습니다. 엑스포 B2B 앱은 AI로 구동되는 최첨단 기술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앱스토어를 통해서 휴대폰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2B, B2G, G2G 연결, 네트워킹, 또 회의 요청을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했고요. AI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필, 전문 지식, 목표, 상호작용, 패턴을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잠재적으로 매칭되는 항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업데이트되는 비즈니스 캘린더는요. 엑스포 웹사이트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호스팅되고요. 엑스포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캘린더를 활용하여서 현장에서 열리는 주요 비즈니스 이벤트 파악하고 참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장으로 오는 기업 대표단, 비즈니스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즈니스 방문객들의 여정은요. 선별된 일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관심 지역, 비즈니스 기회를 알려주고 현장 전체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일정은 여러분들의 분야별 목표와 관심 분야에 맞게 맞춤화되어 제공됩니다. 이 여정은 국가 간은 물론이고 엑스포 전시관을 통합하여 행사가 가까워지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센터가 현장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걸프 협력회인 GCC 모든 상공회의소를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며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보다 더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데는 없습니다. 물론 6개월간의 이벤트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사는 엑스포와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최 부지와 건축물의 80%를 디스트릭트 2020이라는 이름의 기업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로 설계된 전례 없는 레거시 활용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서 엑스포 폐막 후에 거주, 여가를 보내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개최 부지를 엑스포 기업 주거 공간으로 하겠다는 다수의 선도적 세계 기업들이 이미 확보했습니다. 스케일 투 두바이 글로벌 기업가 프로그램은요. 스타트업 신생 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디스트릭트 2020에는 새로 입주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엑스포 2020은 장기적인 투자이고 미래를 제공해주며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경제적 유산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및 세계 경제,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가능할 것입니다. 최고의 혁신, 최고의 비즈니스, 최고의 재계 리더를 한자리에 모으고 지적인 낙관주의와 글로벌 협력에 정신을 모아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웹사이트 주소는 www.expo2020dubai.com입니다. 등록하고 세부 정보를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기회와 또 저희들의 프로덕트, 입장권 등 최신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전 세계가 한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특별하고 또 비범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 현장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포 2020 두바이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파빌리온, 모빌리티 파빌리온, 엑스포 마을, 지하철역, 두바이 전시회 센터, السلام عليك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엑스포 2020 두바이 엑스포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니 나자르이고 두바이 엑스포에서 조달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그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치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총 22건의 계약을 한국 회사와 체결하고 있고요. 약 9억 4,200만 디르함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많은 참여 기회를 여러 국가들의 기업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포털을 통해서 이러한 조달 기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스템에 등록해 주신 한국 기업들 수로는 한 46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6개의 한국 기업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조달 계약 참여를 위한 포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참여 신청서를 포털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선택하고 이 양식을 제출하면 두바이 엑스포 2020의 조달자로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저희 엑스포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언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이 난자르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달 절차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리드 샤라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아니면 하니 나자렉 조달계약 실장님이 말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질의응답은 하마드 알시라이 차장님이 칼리드 샤라프 씨를 대신해서 해주시겠습니다. حاليا لم يرد 네, 질문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 질문이 없으니 이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마도 두 발표자분께서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마지막 세션인 3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음으로는 힌드 알 요하 UAE 경제부의 투자유치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 요하 투자유치국장님은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생태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다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reeting,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today's presentation on the UAE investment ecosystem. Our economy is diversified, and as per the numbers, we are 70% non-oil and 30% comes from oil as per the GDP contribution. The economic activities is divided into wholesale and retail, repair, vehicles, manufacturing, construction, financial and insurance, transportation, real estate, public administration,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 technical activities, accommodation and food security, and other sectors. Our top trading partners, China, India, Saudi Arabia, USA, Switzerland, Iraq, Japan, Oman, Germany, and Kuwait. Our leaders in 2015 launched the National Innovation Strategy due to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building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is strategy focuses on renewable energy, transportation, education, health, technology, water, and space. And now also we hav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nd the manufacturing strategy, the investment strategy, UAE investment environment. Before explain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we will highlight critical numbers. In 2020, yes, it's the year of crisis, it's the year of COVID. However, the UAE advanced 9 ranked globally from 24 in 2019. We reached to 15 globally in 2020 with a $19.9 billion US as an inflow of investment to the United Arab Emirates. We are number 1 in Arab countries, number 1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d number 1 in West Asia. In terms of outflow of investment, we also advanced 6 ranks from 19 globally. We progressed 13 with an $18.9 billion US. We are number 1 in Arab countries, number 1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d number 1 in West Asia. We have 134 agreements related to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We isn't the granting the golden visa and the criteria, and I recommend visiting the 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 to apply for the golden visa of investors.
UAE investment environment. Why UAE is the sought after environment? The UAE environment is marked by stability, modern infrastructure, effective economic policy and legislation, strategic trade hub, access to regional market. Last week, we launched the Green Visa, freelance visa, free transfer of profits, no income tax, efficient legal and court systems, laws to protect foreign capital such as IPR, competition, money laundering, and trust, and a sophisticated lifestyle, as highlighted by my colleague earlier in the Expo presentation. The UAE is a country that has 200 nationality living in it with peace and tolerance, and we understand all religions, all culture, and we adapt and live with them in peace and happiness. World-class infrastructure, low custom tariffs between 0 and 5, stable currency value exchange, ambition legislation reforms, transparency to investors, e-government, smart government. Even though we had COVID, our government was working and performing. Global aviation hub. What's so special in UAE? We are the center of a diverse market. We are in an ideal midpoint. 4 billion of the people are only 8 hours away from the UAE. We have deep water ports. We are 16 globally in ease of doing business and ranked number 1 in Arab world, the MENA region, 25 globally by World Economic Forum Competitiveness Report, number 11 in logistic performance. We are homegrown tech for unicorn companies in 2021, number 1 in the region like Careem, Souk. 20 billion in FDI received annually, 11 startup accelerators. We are leaders in talent attraction, number 3 globally and 1 regionally. We are the safe place to live. We are 18 in UNDP General Balance Index. UAE South Korea trade relations. Our non-oil trade between UAE and South Korea is 1.8 billion in 2020, with a 55% growth of export to South Korea. Our stocks between UAE and South Korea is 1.9 billion US dollars. For the investments of the sectors ranging between wholesale, retail, financial, insurance,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real estate, and more. We encourage investments with the collaboration of and the support of Ms. Rihab Al-Mansouri in our embassy. She's very active and she supports the investments between both countries in renewable energy, logistic, pharmaceutical, space, emerging technologie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fintech, tourism. The prominent feature incentives granted to investors. You would like to know the new reform post-COVID is an opportunity. It was not, we used it as an opportunity. We reviewed our laws. We had the law where only 122 sectors granted to investors to invest 100% ownership. But now all economic sectors are granted to 100% ownership, except strategic impact activities, which are minimum. And I will, in the last slide, I'll let you know which are they. Full ownership, all legal forms of business. Possibility of ownership in sectors with strategic impact under certain legislation. No need for a local service agent. Equal treatment as a national company. Freedom of settling dispute. You allow all members of directors to public shareholding companies to be shareholders.
absence of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You can control all the membership of your board of directors. You can introduce partners, transfer your company, change the legal form of your company, merging and acquisition. And in UAE, you will not reach to liquidation. Only 7 sectors, and as per our economic research, these sectors are not really sectors that investors keen to invest in. Security defense, banks, currency printing, telecommunication, Hajj and Umrah, Holy Quran, and fishery. UAE FDI strategy. This is also a strategy focusing on FDI specific. These are the sector of priority, but in the earlier slide, we highlighted the sector of priority between UAE and South Korea, which we think that there will be a success. And we suggest that South Korea businesses collaborate with Ms. Rihab Al-Mansouri in our embassy, and she can support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support you to reaching to the right IPAs in the UAE and support you to start your business. We can provide data, facilitation, aftercare services, and networking. We also have an outflow strategy where we invest in outflows. And when we invest in outflow to diversify our investment, we don't interfere in politics, we transfer knowledge, and we invest in long term, and we create jobs in the countries we are investing in. You can contact us through, you can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contact us and invest at economy.ae. Before I end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end my thanks and appreciation to Ms. Rihab Al-Mansouri in our UAE embassy in South Korea for her great effort to link between the UAE businesses and South Korea business community, and to bridge the gap of investments, and to create the inflow and outflows easily. And we are blessed to have her in South Korea to support implementing our strategy. Thanks to her and thanks to all the organizers. شكرا جزيلا أخت هند. 감사합니다. 이렇게 힌드 알 유하 두바이 자유구역 청장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다음 발표인 앱테삼 알 카비 두바이 경제 자유구역 청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미레이트에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엑스포 2020 두바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엑스포 2020 두바이는 에미레이트가 매우 기대하고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두바이 월드 회사는 국지적인 그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물, 물류, 무역, 그다음에 수입, 수출 모든 비즈니스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운영사입니다.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한 그런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조정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특히 물류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어떠한 그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멀리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를 더한다는 그런 기치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세제 혜택들을 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바이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DP 월드의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저희는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4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 80개의 해양 내륙 터미널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7만 개의 선박의 운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DP 월드가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면 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총체적인 뭔가 통합적인 국제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벨 알리 항도 있고 그다음에 라시드 항, 하므리아 항들 여러 항만을 관리하고 있고요. 제벨 알리 자연무역지대, 국가산업단지, 두바이 해안도시 등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산업단지나 아니면 항만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벨 알리 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류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솔루션 로지스틱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두바이 트레이드라는 물류와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담당하는 월드 시큐리티라는 기업도 있고 그 외에도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제벨 알리 자연무역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벨 알리는 단순한 자연무역지대가 아니라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 있어서 물류 무역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자프라는 두바이 GDP의 25%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프라 안에는 약 8천여 개의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약 140개 이상의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춘 500대 글로벌 기업 중 100개 이상의 기업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벨 알리의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곁에 엑스포 부지가 있는데요. 매우 여러 가지의 운송수단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아니면은 항공이나 아니면 해상이나 아니면 육상 교통이 모두 연결되는 그런 교통의 유지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는 한국에서도 한국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55개의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삼성, 현대, 기아 등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부문에서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과 우리 기업 간의 그런 무역액은 약
2.1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입품과 그리고 수출품으로는 철강 제품이랑 탄화수소 제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소비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DP 월드라는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 부산항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의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 자동 게이트 도입 등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런 항만 운영에 이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은 중요한 것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국에서의 이러한 해상 운송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그런 지분을 놀리기 위해 여러 기업들과 협상하는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화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에미레이트 사이에는 매우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들로 볼 수 있으시다시피 한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자동차나 기기, 광물 같은 여러 가지 제품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전자기기들이 수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광물, 화학, 전자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이 다양하고요. 몇몇 특정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에미레이트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발 알리 자유무역청에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 지원 패키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이나 법률 등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여러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서 SS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로지스틱이라는 기업인데요. DP 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화물 운송, 그다음에 유통, 컨테이너 운송, 그리고 저장업, 창고 같은 저장업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소비자와 그리고 공급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솔루션 로지스틱의 주요한 고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바이 트레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두바이 트레이드는 국경을 넘는 그런 무역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로지스틱 플랫폼입니다. 무역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이 좀 더 원활히 무역에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좀 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무역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무역을 원활히 하고 그리고 무역에 소요되는 그런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의 예가 두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요. 소매 부분의 기업들 간의 그런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러한 거래나 아니면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월드 로지스트 패스포트라는 세계 물류 여권이라는 물류 지원을 위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점점 무역 거래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아니면 플랫폼의 개발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무역 거래가 둔화되었지만 점차 무역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류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원활한 무역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무역 기회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무역진흥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와 특히 DP월드가 매우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코트라 역시 이런 에미레이트와 그리고 한국 간의 무역 관계 증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와의 그런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한국 기업들을 두바이나 아니면 에미레이트로 유치할 수 있었고요. 지노모토나 KCP 인더스트리나 그 외 여러 기업들이 에미레이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발표에서 많은 좋은 정보를 찾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를 조직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티삼 알카비 경제자유구역청 실장님. 굉장히 좋은
그리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미래 무역 관계에 도움이 될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발표인 홍여진 두방이 공항 투자청의 홍여진 수석님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Ms. Regine Hong, the floor is yours. You can start. Okay, sure. Thank you so muc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공항 프리존의 투자 유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 홍여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두바이 공항 프리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중동인데요. 사실 중동하면 사실 뭐 아랍에미레이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많은 세계적인 업체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를 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중동이라고 하면 뭐 GCC 국가라고 하면 뭐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하신다거나 중동 시장 진출을 하실 때 전에 뭐 대사님이라든지 총 영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셨을 때 여기 두바이에서 만약에 상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 잘 들리시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바이를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항 프리존의 지금 사진이고요. 저희가 사실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 보면 공항이 사실 도시랑 굉장히 먼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굉장히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랑 가까워서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뭐 두바이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건물과 거리를 비교했을 때 거리를 따지면 저희 공항 프리존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차로 운전하면 바로 갈 수 있고요.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월트레이드 센터라고 해서 매년 굉장히 큰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항 프리존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심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공항 자유무역지대 같은 경우에는 프리존이에요. 프리존이라고 하면 정부 기관이고요. 1996년도에 설립된 프리존이고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 법인세 면제, 개인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존에서만 100% 오너십이 되고 프리존 밖에서는 원래는 51% 오너십은 현지인이 갖고 49%는 해외자가 투자하는 형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미니스트리 오브 이코노미에서 이미 그 발표를 하셨듯이 요즘에는 보니까 올해 6월 달부터 발표가 된 게 100% 오너십, 프리존이든 프리존이 아니든 100%로 설립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개무역을 하실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업체분들이 프리존을 선호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사무 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창고 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된 그 부가가치세에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5% 부가가치세가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무역 하실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 공항 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한 1,80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공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분들께서 꼭 항공과 관련된 업체들만 입주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뭐 제베랄리나 뭐 저희 프리존이나 종합적인 프리존이고요.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산업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제품이 한 28% 정도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공항에 항공 운송을 해서 창고로 분류돼서 다시 중개무역을 하신 형식으로 보통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뭐 물류라든지 화물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체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의료 쪽으로도 많은 한국 업체분들이 저희 두바이에 진출하시는 걸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항 프리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분들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의료부터 뭐 자동차 분야, 또 항공, 우주 분야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요. 한국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이라든지 그리고 연락사무소 형태로 들어오신 업체분들도 있고요. 거의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은 지사, 반은 자회사 형태로 많이 입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두바이에 와서 이제 중동에 와서 업무를 보실 때 사실 이 원스톱 샵이 사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오픈을 하시고 뭐 거주 비자를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 은행 계좌를 설립을 하실 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희 공항 프리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공서라든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업체분들을 다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스톱샵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 비자를 신청하실 때 보통 뭐 헬스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들이라든지 세관 그리고 두바이 상공회의소 등등 다 저희 공항 프리존 안에 입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립 절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업체분들이 설립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사실 저는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하고 다른 거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내 프리존 내에서 설립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요 3단계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형태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개를 제공해 드리고요. 위에 보시면 무역허가, 종합무역허가, 전자상거래 등등 다 모두 트레이딩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서 무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역 허가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 정해진 그 사업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통 관련된 영업 관련된 분야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종합 무역 허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산업 분야를 고르지 않으셔도 다양한 방면에서 다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로 시작한 주로 이제 이커머스 관련돼서 저희가 함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설팅 분야를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형태의 물류를 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 서비스 허가증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공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창고를 임대하셔서 간단하게 뭐 패키징을 하신다거나 간단한 제조업을 하실 경우에는 공업 허가증으로 발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 두바이 DED 이중 허가가 뭐냐면요. 보통은 프리존 밖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실 경우에는 보통 두바이 DED, 두바이 경제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허가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이 프리존에도 하나 있으셔야 되고 메인랜드라고 해서 프리존 밖 외에 지역에도 사무실이 있으셔야 돼서 보통 사무실 2개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2개의 사업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바이 경제부와
논의해서 저희 공항 프리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고 사무실 공간이 있으시면 바로 두바이 경제부에서 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개로 보시면 되고요. 지사 개념이 있고 자회사 개념, 그리고 또 개인 명의로 설립을 하실 수 있는 독립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한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반, 지사로 하실 경우에는 모회사와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똑같아야 되고요. 사업 범위도 똑같아야 되고요. 또 한국에서 바로 온 지사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자본금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자회사로 하실 경우에는 물론 모회사가 한국 회사긴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하실 때 감사 재무제표를 프리존에 보통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사일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저희가 런칭한 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장 기업이라는 것을 사실 프리존 안에서는 사실은 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요번에 새로운 컨셉을 도입을 해서 저희 프리존에서도 얼마든지 상장 기업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 패키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약에 여기서 상주를 하실 경우에는 보통 거주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주 비자에 대한 개수는 사실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무실 공간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오피스 컨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주 비자 2개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한국 업체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가상 사무실이라는 그런 패키지도 다른 프리존에서는 이제 오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은행 계좌를 오픈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서 사무실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사무실이라고 하면 사실 은행 계좌 오픈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자가 사무실이 있으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은행 계좌 오픈을 할 때 은행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저희가 사무실을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방문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은행에서 얘기하지 않고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무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가 사무실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저희 공항 프리존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오퍼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자가 사무실인 스마트 오피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뭐 등록 비용,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대략 1년 비용으로는 한 대략 9,5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15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포함해서 1년 비용이 한 13,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패키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업체들의 필요하신 공간 사이즈에 따라 저희가 언제든지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통 많은 업체분들이 한 25에서 한 3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에서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한 22,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더 큰 거는 한 50에서 6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사무실이고요. 저희가 이미 파티션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매니저 룸도 있고 또 직원분들 책상도 있고 또 여기 하면 또 전기비 수도세라고 하는 디와 빌이라고 하거든요. 전기비 수도세도 저희가 공항 프리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에서 6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다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9,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고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항 옆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350스퀘어미터 정도 통일된 사이즈고요. 또 창고 안에 한 80에서 90스퀘어미터 정도는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무실 하나로, 창고 하나로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창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항 옆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금 헤비한 중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을 하실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항 프리존 본사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창고를 또 하나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업체분들은 좀 편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새로운 시설을 또 확장을 했고요. 또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저희가 임대를 시작한 새로 지은 그 사무실 건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또 새로 설립된 프리존인데요. 저희 공항 프리존과 또 와스에서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또 다른 프리존이 두바이 커머시티라고 하는데 보통 두바이 커머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전자상 거래 전용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를 저희가 또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أشكر السيدة ديجين هونغ على العرض التقديمي. 홍여진 수석님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لدينا أسئلة موجهة للسيدة هند اليوحة. 힌드 유하 국장님께 이전에 제시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Yes, Rihab. Please let me know what's the question. Yeah. هناك سؤال 그 بخصوص 질문이 바로 سيدة أعمال لديها النية في التوسع لأعمال صناعة الأفلام في الإمارات. 에미레이트에서 한국 미술이나 한국 영화 사업에 대한 그 해외 진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여성으로서 운영하는 예술 분야 비즈니스 활동이 두바이에서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The United Arab Emirates provid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woman and the man in business. And our leaders support the woman in business and full treatment in starting up their business. So we welcome her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any of the 7 Emirates, and we can provide her with all the support. هناك سؤال آخر وردنا. 또 다른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UAE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특히 그 빅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We have an FDI strategy, and in this FDI strategy, as you saw, there is 13 targeted sectors that focuses on attracting investments and digital transformation, launched innovative policies to attract investments in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tech, e-commerc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upply chain, space, medical, wellness. So yes, we are focusing to attract digital transformation, fintech, e-commerce, and big tech industries to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provide them with all the support needed. Plus, we have the ready infrastructure. شكرا أخت هند اليوحى. كذلك 현대 أضيف 알유하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과 그리고 아까 해주셨던 발표 모두 다 감사합니다.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새로운 법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에미레이트에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많은 도움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d I would like to say to all the South Korea Yes. companies, business community that they are very lucky and blessed to have you, Rihab, very Thank you active. so much. So it's and your accessibility, so they can reach out to you and you will support them with all information, link them to us, and we link them to all the IPAs. So all the companies, you are in right hand, and we really invite you to come invest in the UAE. Plus, we can also provide investors, if you have any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we also can support you by providing and finding you to right investors in the UAE that want to invest in South Korea, vice versa. شكرا أخت هند. سؤالي الآن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홍여진 수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세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가 많고 비자 문제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랍에미리트 자체의 법인세라든지 개인 소득이라든지 그런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프리존이시든지 아니면 프리존 밖에 설립을 하셔도 나라 자체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2018년부터 실행된 부가가치세 그거 하나 말고는 없고요. 네, 그거밖에는 없고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자체에 저희가 이전 발표하시는 분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랍에미레이트 내에 보시면 200여 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고용하실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무조건 여기에 있는 현지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율이 꼭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국 업체분들은 회사를 설립을 하시면 보통 매니지먼트급은 이제 한국에서 파견으로 주재원으로 오시고요. 또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내에 있는 풀을 인용해서 직원을 고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국적분들을 거주 비자를 대신 신청을 하면서 스폰을 하면서 또 두바이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고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شكرا مس 리진 홍. 감사합니다. 리진 수석님. 그리고 지금 입티삼 알카비
씨에게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신가요? أعتقد أن الأخت ابتسام 이브티삼 알카비 씨가 지금 여기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앱티삼 씨에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메일로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중요한 회의를 조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좋은 프레젠테이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두바이가 개최하게 되는 엑스포 2020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두바이 엑스포 활용 비즈니스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